혁신만이 미래라는 신념. 우리의 혁신이 고객의 성장으로, 우리의 도전이 소비자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그 하나로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열고 고객과 소비자를 연결해왔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혁신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발 앞선 성과를 향합니다. 한국 콜마만의 독보적인 연구개발 인재들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합니다.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연구소를 통합한 종합기술원은 제형과 소재 연구, 향유업, 패키지 디자인에 이르는 세계 최초 혁신 융합기술의 산실입니다. 한국 콜마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교차하는 이 플랫폼에서 뷰티, 헬스케어 트렌드 예측부터 상품 개발,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올인원 토탈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혁신은 고객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업계 최초 CGMP로 지정된 첨단 스마트 팩토리, 엄격한 6단계 품질 시스템은 최고의 품질을 약속합니다. 하나의 제품 배합 기술은 오직 한 기업에만 제공하는 일사일처방의 원칙을 지키고 한국 콜마만의 연구 개발력이 집약된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가장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드리는 일. 이것이 전 세계 900여 고객사가 한국 콜마를 선택한 이유이며 고객을 성공으로 연결한 한국 콜마만의 원칙입니다. Connect for Innovation. 한국 콜마. 본 인터뷰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참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셨지요? 또 뭐 지켜가야 될 길이니까, 겪어야 될 길이 좀, 임난 때도 우리 역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괜찮습니다. 저희 KBFF 회원분들 중에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혁신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키워온 우수한 기업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KBFF의 초대 회장으로 큰 역할을 해주신 한세예스24 홀딩스의 김동영 회장님을 모시고 사업 성공 스토리와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오늘은 회장님을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600여 개의 국내외 화장품 전문 브랜드의 우수한 제조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매출 2조 3,200억 원의 국내 최고의 화장품 ODM 제조회사인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랜만에 만난 우리 회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그 한미기업협회 회원분들과 같은 회원인데 자주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늘 모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그 회원들께 우선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 콜마 하면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우수한 화장품 제조 기술을 축적해온 기업으로 단연 국내 최고의 화장품 전문 ODM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콜마의 창업 동기와 그때 당시의 국내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첫 직장은 농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안정적이고
또 뭐 급여 조건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 거냐 하는 개인적인 고민이라 할까, 고민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거냐면 내 꿈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내 꿈을 어떤 꿈이냐라는 생각을 젊은 날부터 했습니다.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상품의 가치로 봐서 언젠가는 기업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젊은 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젊은 날 기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기업을 배워야 되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아주 작은 중소기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용기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보다도 더 미래를 위해서 더 나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보다는 월급도 적고 환경도 못하고 사회적인 평판도 못하더라도 먼 날 꿈을 위해서는 그 길을 가자라고 선택했던 게 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졌던 게 지금까지 오는 계기였으니까 그 회사, 대웅작이라는 회사였는데 가서 15년 정도 일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생 내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거기 이제 일하는 게 내가 말하자면 수련받는 과정이니까 케이스 스타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케이스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성진도 늘 빨라서 아주 40대 초반에 부사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제 현재보다도 더 못하더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 생각을 그때 체험을 통해서 얻었던 게 삶에 큰 힘이 되었던 계기가 콜마를 만드는 어떤 그런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죠. 농협에서 만 5년 농협의 대리였는데, 그만두고 이제 그 당시에 대리들, 금융기관의 대리라는 게 요즘보다도 훨씬 더 급여라 할까, 사회적인 신분이 대단했습니다. 그만두고 갈 수 있었던 게 내 꿈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40대 이제 초반에 부사장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89년이었는데 90년 주총 때는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 이제 여기 좀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뭐 이거 끝없이 승진하는 거는 사장으로서는 끝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내 꿈이 기업하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나이 더 많으면 창업하기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부사장, 대웅작 부사장 그 상장회사였습니다. 크진 않지만 월급도 괜찮고 뭐 상당한 뭐 명함값이 사회에서도 그만하면 충분했습니다. 충분했는데 또 그만두고 이제 고생이 되는 창업을 한 게 제 꿈을 위한 어떤 그런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꿈이 이제 이수진 학교라든지 이수진 현양 사업을 또 그것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꿈 중에 하나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져야 될 꿈, 이루어야 될 어떤 꿈이 뭐냐, 이런 생각이 콜마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콜마를 창업 이래 현재까지도 매년 2자릿수 이상의 혁신적인 성장으로 이끌고 계시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한국 콜마를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공의 모멘텀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공의 모멘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제가 가진 꿈처럼 우리 사원들도 어떻게 해야 꿈을 가지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면 그 사원들이 꿈이라는 게 회사가 발전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니까 발전을 하더라고 해야 또 그 이제 용기를 더 갖게 되고 신념을 더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은 저는 이 화장품 업종을 택했던 이유들은 제가 배웠던 게 금융기관과 제약이었습니다. 근데 제약은 우리나라 풍토는 내가 하던 일들을 나가서 하면 그 업계에서 도와주기보다는 약간 경쟁의식 때문에 심하면 방해까지 하는 게 우리 풍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아니고 제약과 유사한 분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찾아보니까 화장품이 눈에 보이고 또 그 화장품은 이제 그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소비가 상대적으로 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이미 벌써 우리가 이제 소득이 점점 높아가고 이제 중진국의 수준에 들어갔으니까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화장품을 시작하게 된 게 그 업종이 그 화장품을 택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경제력, 여성들의 미에 대한 어떤 추구가 끝이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시작했던 게 화장품이고, 그게 아마 지금 콜마를 만드는데 큰 그 시대적인 흐름이나 배경이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큰 그 상승세에 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콜마 하면 매년 매출액의 5%를 꾸준히 R&D 분야에 투자해 왔고 전 직원의 30%가 기술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기술이 핵심인 회사인데요. 2년 전 전국에 흩어져 있던 연구소를 한 군데로 모아서 서울 내곡동에 한국 콜마 종합기술원을 만드셨는데요.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은 이유와 이 기술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회사가 화장품을 하면서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경쟁력을, 우수한 품질이 경쟁력이 돼야 된다는 믿음을 지금도 늘 갖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이라는 것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기술 투자라는 건 뭐냐면, 기술을 가진 케미스트, 화학하신 분들을 모아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환경이라는 게 보이는 환경도 있고 보이지 않는 환경도 있는데, 보이는 환경은 실험시설이라든지 뭐 장소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는 건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주고 꿈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간을 허락해야 됩니다.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늦게 시작하면서 경쟁력 갖기 위해서는 품질을 우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수한 품질은 기술 투자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불황이랄까 할까 어려울 때는 늘 다른 사람들은 흐리고만 R&D 쪽을 경기가 나쁘고 나면 투자를 중단합니다. 중단하면 이게 미래가 없어요. 그때일수록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꾸준히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종이 화장품도 있고 제약도 일부 있고 건강식품도 있으니까 그 연구소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한 곳에 모아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화장품, 제약, 건강식품 이게 다 유사한 분야가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모아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통합 연구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또 좋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이 더 유리해서 서울에다가 기술원을 만들면서 우리 기술원은 두 가지 형태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업종별로 제약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통합하니까 기능별 연구소도 있습니다. 기능별 연구소는 뭐냐면 천연물 연구소는 화장품이나 제약이나 건강식품 같이 활용합니다. 분석연구소도 마찬가지. 또 그런 몇 가지는 기능연구소와 업종연구소가 투 트랙으로 이제 돼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런 연구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딴 나라는 뭐 그저 업종별 연구소일 따름이지 기능별 연구소와 업종별 연구소를 같이 묶어서 서로 이제 교환하고 하는 거가 아마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곡동에 한 10,000평 되는 연구기술원에 우리 지금 한 6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6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기본이 석사라고 보면 됩니다. 석사, 박사, 물론 학사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고급 인력이 우리한테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뭐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해서 회사를 알리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기술 투자를 통해서 기술력은 알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빛이 화려하게 나지 않지만 그 빛이 오랫동안 갑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갖게끔 만드는 게 지금 우리 회사를 만드는 힘이고 그 기술력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다 한국 콜마의 기술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큰 제품들 다 우리를 통해서 물론 브랜드는 뭐 로레알이다, 뭐 에스티로다다 뭐 이런 나가지만 그 베이스 기술, 그 벌크를 만들고 내용물을 만들어서 제품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력이죠. 그 사실은 기술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디지털은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앉아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괜찮은 겁니다. 찾아가서 주문 안 받아도 기술력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내곡동 연구소에 세계 여러 나라의 케미스트들이 늘 자주 옵니다. 1년에 아주 정기적으로 한 번 이상씩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것을 자기들이 탐색하러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의 그 큰 경쟁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오셨고 또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가감한 도전을 통해 한국 콜마를 성장시켰던 존경받는 선배 기업가이십니다. 회장님의 해안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날 많은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잘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위기는 이제 우리가 제조 원가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조 원가의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수한 제품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R&D 투자입니다. R&D 투자는 단기간 성과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꾸준히 어떤 건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한 업종들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한국 살 수 있는 거는 제조는 임금이 싼 딴 데 가서 하더라도 R&D 원천 기술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원천 기술을 만들지 않고는 영원히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은 한국서 만들고, 그 다음 제조는 조금 이제 임금이 싼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가더라도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우리가 미국 못지않게 미국보다도 오히려 제조 코스트가 더 비쌉니다. 사실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비쌉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R&D로서 할 수 있는 길들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가장 우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게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상외로 R&D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세계적인 기술만 조만한 차별화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금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R&D 투자라는 게 그 환경 시설만 만들어주고 장소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이게끔 해야 됩니다. 모이게끔 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교육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저희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지금도 국내 대학에 가서 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회사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 그런 직원들이 연구할 수 있고 더 나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나 문화를 만들어줘야 사실은 R&D가 되는 거지. 그저 뭐 실험 기계 갖다 주고 장소만 준다고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우대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들 기술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별로 우대하지 않는 경향이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분들을 좀 우대해야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결정적으로 저는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실험시설은 못지않게. 회장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여해재단을 설립해 이순신 정신을 연구하고 이순신 학교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WBF 서고 생명과학자상을 제정해 여성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활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들 회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직원들에게 이순신 정신, 역사 이식을 많이 했던 공부를 시키고 같이 공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직원들에게 이제 신입사원 들어오면 상당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책을 한 권 나눠줘서 독후감을 꼭 받습니다. 받아서 또 그 우수한 독후감에 대해 시상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순신 정신이 생활화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게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일하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채찍을 들어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순신을 뽑았자라는 이 얘기. 이순신이 조정에서 나라에서 별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자기 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순신 정신이라는 게 한국형 R&D를 하고 한국형 경제 개발을 하고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정신이 이순신 정신입니다. 아시는 대로 임난 때 이순신 정신 나라에서 별로 도와준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직접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베와서 배를 만들고, 또 군사들이 전쟁이 없을 때는 농사를 지어서 군량미를 조달하고, 또 전투가 없을 적에는 고기를 잡아서 팔고, 또 소금을 구워서 팔고, 이런 걸 통해서 군량미, 군복, 그 다음에 화살, 이런 걸 다 조달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 기업들을 갖고 있으면 환경이 나빠서 못한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르치는 게 열심히 일하자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의 했던 게 우리 회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이순신 정신을 우리만 아니고 우리 주변의 기업들에게도 자꾸 전파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순신 학교를 만들어서 그 기업의 중간 간부들이 나와서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을 8주짜리 과정을 만들어서 벌써 한 12기 정도를 하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고 있는데 코로나만 잠재면 꼭
즉시 다시 개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월 달에 이제, 10월 초에 개강하겠다고 준비를 한 30명 모아놨다가 지금 좀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정신이라는 게 잘 살기 정신입니다.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그런 정신이고 스스로 하려는 어떤 그 자조하고 자립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이순신 정신인데 나만 알 게 아니고 주변에 전파하자. 이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아주 주요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제 세 번째 삶을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활용할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성 뭐 과학자들한테 이제 약간의 이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하는 거는 이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여성 과학자들처럼 끈기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제가 지금 그런 책을 이순신의 어머니 초계 변시 얘기를 지금 쓰고 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왔습니다. 한 몇백 매, 한 400매 정도 썼으니까 조금만 더 쓰면 연내할 것 같은데 이순신 정신은 이순신 어디에서 배웠냐?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초계 변시. 그 어른이 세 분을 이사를 다니면서 이순신을 키웠습니다. 원래 이순신이 서울서 태어나셨거든요. 서울서 환경이 나쁘니까 다시 또 자기 친정곳, 외가곳이죠. 아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산서 과거를 합격했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문과에서 무과로 전과를 한 셈이고, 그 다음 거기서 전쟁 났을 적에, 임난됐을 적에, 어머니는 이순신 장군이 근무하고 있는 여수의 방을 얻어서 이순신한테 정신적인 후원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몇 년을 계셨습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여인들의 정신이 크게 만들었습니다. 율곡을 만드시는 분 사임당이잖아요. 한석봉을 만드는 어머니, 그저 떡을 썼던 어머니의 정신이 그랬잖아요. 뭐 아시는 대로 탈무드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신이 필요한 곳에 다 갈 수 없어서 대신 보낸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유대인들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신에 가까운 존재고 한없는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그 다음 이제 경제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어떤 희생과 사랑과 이런 정신들이 자녀를 키워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들을 이순신이 이제 어머니라도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과학자들한테 약간의 연구비 지원하고 시상도 함으로써 용기를 불어일으키는 계기가 되자라는 생각 때문에 한 겁니다. KBFF에서의 역할과 각오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미기업협회라고 해서 뭐 정부 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들이 모여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의 꿈을 나누어 갖고 하자는 그런 좋은 어떤 모임인데 제가 이제 크게 역할을 못했는데 앞으로 틈나는 대로 우리 동료 회원들을 만나서 전달도 하고 또 그리고 동료 회원사 분들의 직원들이 이순신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 이제 한미기업협회 회원들에 대한 어떤 봉사로 할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희망 인터뷰 세 번째 시간으로 우호천리의 정신으로 화장품 ODM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과감한 도전으로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콜마의 이윤동한 회장님을 모시고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KBFF 회원 여러분들께도 기업 활동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윤동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끝으로 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파이팅 한번 함께 외칠까요? 예. 자, KBFF 회원 여러분 파이팅! 예, 화이팅! 예.